안녕 혜승 오빠. 오늘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안과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는데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뵙게 되었어. 무려 10년 만에 뵙게 되는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반가운 선생님이셨어. 혜승 오빠는 학창 시절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어?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저도 학창 시절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죠. 제 뇌리에 깊게 박힌. 근데 아마 대부분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선생님들은 일단 나쁜 기억이 절대 아닙니다. 나쁜 기억이 절대 아니고 좋은 추억이 담긴 생각이 나는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한테 참 많이 맞았다. 인간은 단순한 동물인가 봐요. 예, 많이 맞았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근데 아니신 분도 있어요. 멸치를 주셨던 그 선생님도 계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난다. 저 초등학교 때는 칭찬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는 칭찬 스티커가 멸치였어요. 그래서 선행하면, 예를 들면 학교 일찍 와서 청소를 미리 해놨다, 뭐 이런 선행 같은 걸 하면 큰 멸치, 한 이만한 멸치에다가 고추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은 엄청 친구처럼 해주는 그런 드문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화학 선생님은 싱크로율이 90% 이상 비슷한데 어떤 분이랑 닮았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 세대면 보셨을 텐데 거침없이 하이킥에 나오는 서민정 선생님이랑 싱크로율이 90% 이상 가까운 화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뭐 외관 이런 게 아니라 캐릭터가 정말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막 애들이 그래서 막 그 선생님 좀 놀리고 막 그랬어요.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웃어주시고 그랬던 화학 선생님도 기억이 나고, 남은 이제 기억이 나는 선생님들은 많이 맞았던 선생님들. 그 많이 맞았던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 한 명, 고등학교 때 한 명, 딱 이렇게 두 분 계세요. 그 선생님들 두 분 다 이제 그 선도부셨는데 기억이 나네요. 커서 중학교 때 그 선도부 선생님을 성인이 되고 한번 동네에서 지나가다 마주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은 희미해서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학창 시절에 참 많이 맞았던 생각들이 나네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의 분위기나 그 학교 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왜 학생들은 학생이니까 뭐든지 다 잘 지키고 뭐든지 다 완벽하게 잘하긴 어른보다 더 어렵잖아요. 지각해도 맞고 청소 좀 이제 막 안 하고 막 농땡이 피우다 맞고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당구채를 들고 다니셨는데 매번 당구채를 이렇게 어깨에 툭툭 두드리면서 당구채로 이제 항상 사랑의 매를 주셨던, 저는 정말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도 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시대에. 근데 저희 중학교는 교복 규정도 있었고 머리 이제 그 외관 규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염색이나 머리를 길게 기를 수가 없었고 여자인 친구들은 이제 귀 밑에 3cm 이상 기르면 안 된다, 그런 규율이 있었어요. 교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복도 이제 막 줄이거나 그러면 안 됐고, 그래서 괜히 등교하는데 솔직히 아침마다 중학생인데 아침마다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거울을 화장실에서 보면서 자로 재면서 어디 보자, 내 머리가 몇 센치가 자랐나, 아이쿠 교칙에 벗어났잖아, 잘라야겠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뭐 살다가 보니까 뭐 교문 앞에서 걸려가지고 너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이렇게 맞고, 괜히 막 교복 뭐 줄인 것도 아닌데 괜히 막 한 번 잡혀가지고 너 많이 줄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괜히 한 대 맞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맞았던 선생님은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하필이면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선도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은 항상 때리기 전에 되게 유쾌하게 때리시는 분이었어요. 리듬감 있게 유쾌하게 때리시는 분이라 유독 좀 맞으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나도 유쾌하게 빨리 맞고 끝내야지 같은 기분이랄까요? 좀 공감이 되시려나요? 그래서 뭐 지각하거나 뭐 이러면은, 왜냐면 전 또 고등학교가 버스로 1시간 거리에 고등학교 다녀가지고 개근은 했지만 지각을 좀 안 하진 않았거든요. 지각을 막 5분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말버릇이 있었어요. 기본이 5대다, 엎드려 새끼야 하면서 기본이 5대다 하면서 탁탁탁탁 때리던, 아직도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 기본이 5대다, 별이 5개 같은 그 말투로 했어요. 5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학교 다녔냐고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90년대생이잖아요. 이 90년대 친구들 여기 안에 NU들 많을 텐데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과 90년대 아래 이제 80년대 어른들과는 다르게 유독 이 90년대 친구들은 이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는 그런 약간 억가의 시대에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 토요일 있다가 없다가 막 갑자기 놀토 됐다가 뭐 CA 됐다가 뭐 중간에 갑자기 막 핸드폰이 생겼다가 핸드폰이 슬라이드 됐다가 그거 뭐예요? 맨날 엄마 아빠 사달라고 쫄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요, 그거.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어가지고 핸드폰, 폴더폰 사달라고 했다가 막 바나나 폰 나오면 이거 사달라고 했다가 막 핸드폰에 향기 난데 갑자기 또 그러면 그거 사달라고 했다가 고등학교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뭐 터치가 된대 그거 사달라고 했다가 스마트폰 나온다 그래 스마트폰 사달라고 했다가 아이폰 나와가지고 또 사달라고 했다가 모든 변화를 다 겪은 세대입니다. 예, 90년대생은. 그 CD 플레이어였다가 갑자기 막 집에 CD 플레이어 CD 다 사놨더니 막 MP3 갑자기 나와가지고 MP3 사달라고 했다가 막 그 아이팟도 고등학교 때 사달라고 했다가 또 고3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그 PMP인가 그거 나와가지고 영상 막 들고 다닐 수 있게 막 이거 넣어가지고 동영상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패드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그것도 사달라고 했다가 초등학교 때는 플로피 디스크까지 그거 마스터해야 되고 컴퓨터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초등학교 때는 플로피 디스크로 하다가 뭐 갑자기 한글이랑 그 엑셀이랑 이거 막 한컴 자격증 막 따다가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또 갑자기 막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막 또 다시 마스터하고 UCC 한다고 또 UCC 영상 만들다가 막 갑자기 또 유튜브 생겨가지고 유튜브 또 갑자기 막 버디버디 컴퓨터로 막 메신저 막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막 미니홈피 막 꾸미다가 갑자기 막 네이톤 생겨가지고 네이톤 또 다시 갈아탔다가 아무튼 그랬네요. 이야기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죠? 예.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에 고등학생이 된 고딩 MP야예요, 오빠. 제 인생 최대 위기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팝스 시간이 너무 어려워요. 셔틀런을 하는데 50개까지가 1등급이래요. 안 그래도 저질 체력인데 1등급 못 찍으면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고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쌤이랑 연습해야 된대요. 혹시 회승 오빠만의 달리기를 오래 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팝스 시간이 뭐예요? 아, 팝스 시간인가? 팝스 시간? 팝스가 뭐야? 팝스? 헤이 팝스? 팝스라고 기초 체력 검사 같은 거. 요즘에는 그걸 팝스라고 불러요? 되게 있어 보이네. 우리 때는 기초 체력장 이런 거 아니에요? 체력장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팝스. 되게 있어 보이네. 셔틀런은 또 뭐예요, 그러면? 셔틀런? 맞춰보자. 셔틀런. 뭔가 뛰는 것 같아. 근데 셔틀이지.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가 보다. 셔틀을 해야 되나 보다. 뭘까? 왕복 달리기. 그래, 그럴 것 같았어, 왠지. 그 왕복 달리기 되게 있어 보이네, 셔틀런.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애니분들. 이런 거 다 땡 쯧쯧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외쳐보세요. 셔틀런, 왕복 달리기, 팝스, 기초 체력장. 아시겠죠? 어디 가서 조카한테 써먹으세요? 저도 써먹을게요. 예. 승구야 안녕. 저는 작사 공부를 하고 있는 애니예요. 가끔 수강생들끼리 대화할 일이 생기면 서로 좋아하는 가수를 묻곤 하는데요. 제가 엠플라잉을 좋아한다 하면 사람들이 그럼 성덕은 못 되시겠네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덕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곡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데요. 엠플라잉은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니까 성덕이 될 수 없겠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언젠간 제가 작사한 곡이 컨펌이 되어서 엠플라잉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성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에게 필명을 하나 선물해 주시면 동기부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승구와 애니들에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면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멜론의 필명이 오르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필명. 근데 필명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연결지면 어떨까요?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성덕이라는 말이 참 그 단어에 맞긴 한데 성덕은 은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보통 영어랑 한글을 섞잖아요. 캐슬 오리. 캐슬 오리로 합시다. 아, 앞에 I'm을 붙여야 돼. I'm Castle 오리.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견뎌. 아무튼 필명을 짓는데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필명은 원래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아우 너무 싫어 했던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한 번 봤을 때 뇌리에 딱 박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모두 캐슬 오리에 빠져서 내일 제가 어제 필명 그거 뭐라 했죠? 하면 캐슬 오리 바로 나올걸요. 그렇게 딱 꽂혀야 됩니다. 예. 아 그래 그러면 캐슬 오리는 조금 오리가 발음이 슬오가 조금 안 찰지니까
캐슬 거위로 하자. 캐슬 거위. 이거는 살짝 찰지다. 캐슬 덕으로 합의 보자고? 캐슬 덕. 그것도 찰지긴 한데. 캐슬 구스로 하자, 그럼. 캐슬 구스. I'm 캐슬 구스. 좋다. 딱 좋네요. 캐슬 구스 괜찮지? 캐슬 구스. 스스 라임도 맞아. 스스 라임도 맞아서 캐슬 구스. 발음도 찰지고 좋은데? I'm 캐슬 구스. 이제 유명한 작사가가 되어서 나중에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이제 거기 음악 작사에 참여하신 분이 돼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 What's your name? 했을 때 I'm Castle Goose. Nice to meet you. When I was young. 너무 싫어. 문득 생각해봤어요. 내 뇌에서 왜 이런 말들이 떠올라서 이 절제도 안 되고 입 밖으로 이런 개그들이 막 나오는지. 아마도 저는 엔유들을 웃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